안녕하세요. C큐브다의 전덕조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길어서 제 핵심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자 TTP 탐지 방안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그 기존 보안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파일리스 어택이라든지 암호화된 트래픽 내부의 위협, 랜섬웨어, 내부자 위협, APT 등등 다양한 위협이 우리가 가진 보안 기술이나 솔루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 보안 관리 기술들이 우리가 시그니처 기반의 솔루션 또는 정책 기반의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동적 분석, 네트워크 샌드박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정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즉 오탄 문제나 미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탐지 이벤트 로그를 모아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스와 기반의 보안 관제도 일단 기본 수집 데이터가 오탐이나 미탐이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탐 미탐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식 도구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높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가트너 그룹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위협 탐지 및 대응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문서에서 또 유명한 그림인데, 보안관제센터의 가시성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심 위주로 보안관제를 해왔는데, 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대량이고 미탐 정보는 포함 안 돼 있고 오탐 정보가 섞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보안 관리 또는 관제가 어렵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EDR이 나왔습니다. EDR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엔티바이러스나 EPP 같은 솔루션으로 단말의 위협을 탐지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그 단말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걸 분석을 해서 행위를 결국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찾아서 대응하고자 하는 솔루션인데, 문제는 단말 자체의 내부, 단일 단말 내부의 파일 및 프로세스 뷰만 제공한다. 즉 그 전에 있었던 이 일도 알 수가 없고, 또 IoT 장치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도 없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나오게 된 기술이 NDR입니다. NDR은 트래픽을 미러링해서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활동을 가지고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 EDR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가 보안 관제사태의 최소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심이나 EDR이나 NDR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또 위협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얼마나 좋은 솔루션 그리고 얼마나 좋은 스킬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시성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BM에서 왜 위협 헌팅이 중요한가라는 문서에서 우리가 자동화된 보안 도구 그리고 1단계, 2단계 그 보안 운영 분석가들이 열심히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위협을 대략 80% 정도로 보고 있고 20%는 놓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 놓친 20% 위협에 상당히 고도한 위협들이 숨어 있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위협들이 숨어 있다라는 게 이제 IBM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협 헌팅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결국 공격자 TTP를 찾는 거예요. 공격자 TTP를 찾아서
보안 관제에서 놓친 위협을 찾는 게 위협 헌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안 관제는 우리가 심이나 뭐 각종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경고를 분석하고 선별해서 침해사고 대응하는 게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라면 위협 헌팅은 위키나 뭐 글로벌 서티에 정의한 위협 헌팅은 그 보안 관제에서 놓친 위협을 능동적으로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능동적이고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뭐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가설을 작성하고 자기네 로컬 환경에서 탐색을 한 다음에 없으면 이제 다시 가설을 작성하고 있으면 그 해당 위협에 대해서 연구하고 최적화하고 그리고 범위 특정 확장 그리고 새로운 탐지수단 개발 그리고 침해사고 대응하는 것으로서 보안 관제에서 놓친 위협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활동을 위협 헌팅이라고 하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서는 보안 관제팀 말고 위협 헌팅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보안 관제팀은 각종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 이벤트를 심소화해서 모아서 관제를 하고 있지만 위협 헌팅 팀은 보안 관제팀에서 쓰는 정보 이외에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안 관제팀이 놓친 위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위협 헌팅을 한다는 것은 공격자 TTP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고통의 피라미드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고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위협 헌팅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협 헌터들은 보통 그 굉장한 보안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풍부한 정보에 접근을 해서 놓친 위협을 이제 찾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위협 헌팅 데이터 관점에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번 보면 넷플로우 데이터는 뭐 컨텍스트가 너무 부족해서 안 되고 심에서 모으는 우리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탐이 섞여 있고 탐지되지 않은 정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위협 헌터가 쓰기에 적절하지 않고 또 풀패킷 캡처인 경우에는 그 저장 비용도 발생하고 분석에 너무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통신 메타데이터를 가장 위협 헌팅에 적절한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보면 그 우리가 뭐 파일을 뭐 액세스하는 빈도, 뭐 프로세스 그리고 뭐 레지스트리 변화, 오토론의 변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EDR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마이터 어택의 상당 부분을 커버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엔드포인트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든 방법은 마이터에서 그 어드버서럴 택틱 테크닉 앤 커먼 날레지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일단은 APT 공격 사고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그 매트릭스의 틀을 만들고 나중에는 허니퍼스를 운영을 해서 뭐 윈도우즈, 리눅스, 맥 이런 그 허니퍼스 운영해서 공격자의 새로운 기법을 계속 추가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 우리 조직에서 다 구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구현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어드밴스드 EDR을 쓰면 그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의 단점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이터 어택이면 충분하냐 그러면 충분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미국 그 국가안보국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의 테일러드 액세스 오퍼레이션이나 해킹 조직에서 해킹 플레이북이 이례적으로 오픈한 적이 있는데
6단계를 거쳐서 자기네는 어떤 폐쇄망을 포함해서 어떤 네트워크도 침투할 수 있다는 그 탑 해커 집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위협을 찾는다면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그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 단점을 보강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NSA 타워의 그 해킹 플레이북 6단계를 보면 상세 자료는 별로 오픈되어 있지 않다는 게 또 문제점입니다. NDR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트래픽을 미러링해서 통신 활동을 가지고 위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찾는 위협은 CNC나 라테럴 무브먼트나 데이터 유출이나 악성 코드 활동 징후 등을 탐지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은 노스에서 사우스로 들어오는 거, 즉 우리가 울타리 방어를 했어요. 경계선 방어, 방화벽, IPS 등등의 기존 네트워크 보안 툴을 다 그랬죠. 근데 요 NDR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내부만 간 통신 탐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NDR 효과는 EDR과 SIM을 보강해서 전체 컨텍스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M, EDR, NDR이 있어야 그 보안 관제 센터의 가시성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매년 가트너가 이제 보안 운영에 대한 하이프사이클을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에 나온 걸 보면 EDR은 이미 플라토우에 올라왔습니다. 즉 누구나 쓰는 솔루션이 됐고, 그 밑에 바로 Threat Intelligence가 있고, 그 바로 밑에 NDR이 있습니다. 원 색깔이 둘 다 하늘색인데 2년에서 5년 이내에 이 오른쪽 누구나 다 쓰는 솔루션으로 이제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DR 기술을 보면 외산 솔루션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유행했던 적도 있는데,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 솔루션들도 있고,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AI를 가지고 통신 특징을 가지고 이제 AI로 어떤 위협 탐지 모델을 만들어서 위협을 탐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이 문제는 뭐냐면 그 각 단말별 통신 특징을 레이어 4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상을 학습하고 그 이후에 탐지 모드로 놓으면 정상과 많이 다른 걸 찾아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위협이 발생해서 네트워크 이상한 환경에 적용할 수 없다. 왜? 그런 환경에 걸면 이상한 활동도 정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예산 때문에 A 구간에만 적용했다가 B 구간도 이걸 옮겨서 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돼요. 다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성 탐지 기능이 없어요. 감염의 결과를 발생한 이상은 찾을 수 있지만 탐지 기능이 없고, 제일 큰 문제는 많이 달라요라고 잘 찾아주긴 하는데 그게 왜 나온 건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너무 어렵다는 게 있고, 또 풀 패킷 캡처 기반의 NDR 특징을 보면 데이터 충실도는 아마 솔루션 중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가장 높을 수 있는데, 문제는 탐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운영자가 탐지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글로벌하게 보면 보안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운영하는 게 또 어렵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뭐를 조사할 때 드릴 다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가 주장했던 그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악성 코드 탐지 기능이라든지 이상행위 탐지 기능,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둘 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기존 이런 분석 도구들, 특히 NDR 관점에서 보면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분석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그게 가능하더라도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마찬가지로 너무 탐지하거나 찾아내기 어렵다. 사용이 너무 어렵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얼마나 빨리 탐지해서 대응하는지가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는 신속성을 확보하기에는 저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그 TTP를 찾으려면 NSA 같이 NSA 타워 같이 탑 해커 집단이 이제 하는 짓을 잘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6단계 이렇게 해킹을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자기네 같은 탑 해커 집단을 괴롭히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운데 있는 게 그런 내용인데 요걸 요약해 보면 2단계, 4단계는 악성 코드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평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제로데이 악성 코드는 거의 안 써도 다 거의 다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356 단계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트워크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라. 왜냐하면 NSA 타워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는 어떤 네트워크를 공격할 때 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공격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성공한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뭐 우리가 국가 배후 해킹 능력을 봤을 때 미국이 1위고 러시아가 2위고 북한이 3위, 중국이 4위 쭉 이렇게 나가요. 이란, 뭐 이스라엘 쭉 나갑니다. 가장 그 탑 해커 집단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우리가 보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NDR만 가지고는 이제 이상 행위 탐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NDR과 파일 디텍션 레스폰스를 같이 합쳐서 위협을 탐지할 때 보안 관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 전시도 나왔지만 패킷사이버는 실시간에 네트워크 기반의 위협을 탐지하고 헌팅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NSA가 주장했듯이 악성 코드를 탐지해라라고 해서 그 저희는 양방향 통신에서 일단 파일 데이터를 꺼내고 30가지 종류의 파일 타입에 대해서 파일을 꺼내고 이거를 이제 바로 토탈 라이크한 자체 평판이 있습니다. 최신 악성 코드 3억 건 정도가 있고 지속 데이터는 평판에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그 약 3천만 개가 넘는 시그니처를 갖는 엔티바이러스 멀티백신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걸 갖고 있고 머신러닝 그리고 문서 악성 코드를 탐지한 야라 이런 거를 결합해서 악성 코드를 아까 NSA 얘기했던 2단계, 4단계를 감시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협을 탐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놓친 위협이 있으면 이상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거를 행위로 탐지합니다. 탐지하는데 어떻게 탐지하냐면 아까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 만들 때 APT 보고서를 처음에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 해커들의 능력을 이제 결국은 능력과 유사한 그러니까 공격 행위랑 유사한 걸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상을 탐지합니다.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는 킬체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탐지된 위협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뭐 그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 소아나 이런 걸 연계해서도 차단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은 네트워크를 양방향으로 다 보고 모든 통신 세션 데이터를 뽑습니다. 레이어 4부터 레이어 7까지 다 뽑고 그다음에 레이어 7 중에서 웹이나 이메일이나 FTP 등등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중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줄 수 있는 프로토콜을 페일로더를 트래킹해서 파일을 꺼내고 파일 메타데이터를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면 통신 세션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공격자 행위랑 유사한 걸 찾고 파일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해서 요거를 킬체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고 우리가 이게 악성이라고 판정했던 관련된 세션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협을 특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통신 세션 데이터, 파일
파일 데이터를 그 고속으로 탐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펀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 그 솔루션이고, 이런 솔루션을 써서 아까 NSA가 얘기했던 그런 그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공격자 TTP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 되게 기니까. D-파일 인스펙션 기능에서는 일단 파일을 다 꺼내서 30여 종 파일 타입에 대해서 꺼내고 요거를 평판으로 찍고 어드밴스 대비 약 3천만 개의 그 시그니처를 갖는 AV를 찍고 머신러닝으로 찍고 야라로 찍고, 그래서 적어도 파일인 경우에는 최대한 악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적 분석을 하는 경우 파일 하나 분석하는데 약 5분 정도 걸리죠. 실제로 미국 DOD에서 국방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파일에 기반한 위협을 이렇게 탐지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 국방부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먹거리고 하루에 분석해야 될 파일이 1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적 분석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걸고 나서 그래도 의심스러운 거는 이제 동적 분석을 해보는 방식으로 누락 없이 고속으로 일단 다 거르고 누락 없이 거르고 그다음에 남는 것만 동적 분석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저희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지고 파일 기반 어택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행위는 말씀드린 대로 미러링 트래픽을 실시간에 프로토콜 디코딩을 해서 송신 세션 메타데이터 추출하고, 요 메타데이터는 아까 마이터어택 매트릭스랑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자 징후를 실시간에 찾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된 세션에 대해서 크로스 세션 분석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전 이후 세션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이제 헌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기부에서 옛날에 얘기했듯이 해킹이 우리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지능형 공격자나 지능형 위협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격 활동을 해킹이 지속되는 전 과정을 결국 보지 않으면 위협을 찾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이용한 공격은 FDR로, 그리고 놓친 위협에 뭐 이상한 걸 저지른 거는 NDR로 찾는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FDR과 NDR을 동시에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세한 얘기인데 뭐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협 탐지 프레임워크가 아까 오전에도 CTI 얘기했는데 저희도 CTI를 씁니다. 쓰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악성 코드인 경우에는 누적하면 되는데 변하지가 않으니까, 고유한 악성 코드의 그 해시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하면 되는데, 그 도메인이나 URL 같이 동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모 병원이 웹 서버가 어저께까지 CNC로 쓰였는데 오늘 안 쓰이는 걸 탐지하면 오탐이에요. 그래서 검증해서 쓰는 거에 어려움, 아까 오전 세션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최신 그런 그 네트워크 기반의 위협 인텔리전스랑 파일 기반의 그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액티브 DNS라든지 뭐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디텍터라든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위협을 찾기 위한 자스의 핑거프린팅 뭐 이런 것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시그니처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요거를 동일 타임스탬프 상에서 같이 다 보여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테럴 무브먼트 같은 거 탐지하기 위해서 SMB 프로토콜 분석 프레임워크도 있고, RDP 어널레이저, 그다음에 CNC 트래커도 있고, HTTP나 HTTPS 분석 프레임워크, 그리고 라테럴 무브먼트 탐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랜섬웨어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워너크라이 같은 요런 게 이제 저희가 기반 기술로서 아까 그 NSA가 얘기했던 6단계를 이제 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글로벌 회사라서 뭐
모 사이트에서 저희가 찾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확실하게 찾았는데 글로벌 솔루션이 못 찾은 사례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탐지 룰을 사전에 정의한 것만 탐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NSA가 얘기했던 네트워크 관점에서 TTP를 효과적으로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고속 위협 헌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근데 위협 헌터가 우리나라엔 많이 드물기 때문에 탐지를 그러면 최대한 많이 자동으로 탐지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위협을 특정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위협 헌팅 해보고 싶은 사람은 모든 파일, 양방향 파일이나 모든 양방향 통신 기록이 있어서 그거를 다양한 조건을 검색을 고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가 위협 헌팅 도구로도 손색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현재는 250Mbps부터 리얼 10G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탐지 화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데요. 이 정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직관적인 UI에서 보안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네트워크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으로 등록이 돼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 위협 탐지 및 대응 유형으로 아마 아직까지는 최초고 유일하게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과기부하고 기사가 주관하는 오픈 XDR에 국내 EDR 1위 업체, SIM 1위 업체랑 같이 오픈 XDR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했고요. 이제 국내 고객 POC 그리고 해외 고객 PO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 솔루션이 유일한 벤더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인정한 유일한 NDR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최근에 패킷사이버 이외에 IoT 사이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IoT 보안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액티브 우리가 취약점 스캔하고 비슷해요. 던져보고 오는 리스폰스를 보고 취약점을 진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가시 IoT망도 있고 또 레가시 IoT망은 IP를 갖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스캔 방식이 적용이 불가능하고 또 글로벌하게 봐도 패시브하게 트래픽을 미러링해서 IoT에 특화된 위협을 잘 찾는 그리고 자산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국내 국방 분야에서도 그런 솔루션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국산 솔루션이 아마 들어가서 지원하지 못해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현재까지는 이제 패시브하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하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클라우드에 이제 패킷 사이버를 이제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부처 과제로서 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암호화 트래픽을 보고하지 않고 암호화 트래픽 내 이상 트래픽 또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약 한 500억 가까이 써서 200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 기관 중에 하나고 저희 회사는 결국 트래픽을 분석해서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하는 그런 거에 특화된 그런 기술에 특화된 업체로서 이렇게 솔루션을 라인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외산 NDR을 경험하면서 위협을 99.99% 찾아줘도 이것을 그게 뭔지 나는 보안 담당자로서 나는 어떻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저도 보안 쪽에 굉장히 오래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그 전시 부스에 저희 연구소에 나와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